첫 번째 상담 학생은 기업 CEO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수능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은 3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가천대 산업경영공학과 또는 한성대 상상력 인재학부, 나군으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산업경영공학과 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디스플레이 반도체공학부, 다군으로 가톨릭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업 CEO가 장래 희망인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수능 성적표를 받아봤을 텐데 가채점 점수는 어떻게 비슷하게 잘 나왔나요? 가치점보다 수학, 과학이 조금 많이 낮게 나와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는지 자연계에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네, 오늘 상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그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과형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3등급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을 위한 1:1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학생 수능 점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아쉽지만 분석을 잘해서 좋은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 예상 석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우리 친구가 받은 국어, 수학, 과탐 표준 점수 합은 341점이고요. 100분위는 206점, 그리고 등급 평균은 3.6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입니다. 예상 석차를 살펴보는데요. 자연계에서 국어, 수학, 가형과 과탐 두 과목을 본 응시 예상 인원은 16만 2,347명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표준 점수 341점을 맞은 학생은 5만 7,604등 정도로 상위 35.48% 정도 되고요. 100분이 206점을 맞은 친구의 예상 석차는 5만 9,942등 정도로 상위 36.92%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표준 점수가 100분위보다 조금 더 등수가 높게 나와서 표준 점수 반영이 다소 유리해 보이지만 지원 가능한 성적대를 좀 살펴보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고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일 점수대의 영어 평균 등급은 2.9등급으로 우리 친구는 영어가 2등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에 대한 정시 진단을 좀 해보면 가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마이너스 126.92 정도 되고요. 한성대 상상력 인재 전형 주간은 마이너스 72.95로 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군 같은 경우 한국외대 글로벌의 산업경영공학은 마이너스 23.22, 그리고 가톨릭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도 마이너스 28.88 정도로 여전히 상향입니다. 다군도 한상대 상상력 인재학부 야간도 마이너스 30.60으로 모두 희망대학은 지금 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드리기 전에 어머님께 대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수시에 지원했던 학과들도 보면 대부분이 다 산업 경영에 관련된 그런 학과들을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우리 친구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학과는 무엇인지 어머님이 좀 알고 계시는가요? 아, 네. 그러니까 2학년 때 문이과를 정하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문과 성향이 더 있는 아이인데 이과를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 그 경영과 조금 연관이 된 산업경영공학과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순수 자연계,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대 쪽보다는 오히려 약간 문이과 성향이 교차되어 있는 그런 학과의 특성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또는 통계학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분야도 우리 친구가 관심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취업과 관련해서 그런 학과도 수시에 한번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 정시 지원 이제 포인트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역별 율분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총점이 341점 표준 점수를 맞은 친구들의 영역별 평균하고 우리 친구의 점수를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 같은 경우는 4.6점 정도가 지금 남는데요. 수학은 마이너스 5.3점이에요. 따라서 동일한 점수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국어는 유리하지만 수학은 매우 불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백분위도 살펴보면요. 합계 206점을 맞은 친구들의 국수, 탐구, 유불리를 살펴보면 국어는 16.4점이 남는데요. 수학은 마이너스 22.8점입니다. 따라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인 경우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에 대한 영역별 조합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비율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 그대로 341점이 나오고요. 만약에 40, 40, 20 국어하고 수학이 동일하게 40%인 경우는 340, 그리고 국어가 높고 수학과 탐구가 조금 낮게 되면 오히려 성적이 잘 산출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들을 보면 자연계 쪽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학과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지 않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성적이 좋은 국어하고 영어나 탐구 쪽의 비중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대학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 친구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반영비율을 좀 살펴보면 가천대 일반 전형 원 같은 경우는요. 국수, 영, 탐구, 한국사까지 반영 비율이 25, 30, 20, 25입니다. 그래서 수학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요. 한성대 반영 비율은 40, 20, 25, 10. 그래서 오히려 한성대는 국어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가톨릭대 반영 비율은요. 30, 30, 20, 20에 해당되고요. 한국예대 글로벌 캠퍼스는 20, 30, 20, 30. 그래서 수학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요. 16.7, 33.3, 33.3, 16.7.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모두 아까 보셨지만 대학별 지원 성적이 상향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한 표점으로 봤을 때에는 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 친구가 수학 성적이 좀 낮다 보니까 환산 점수가 좀 불리해서 지원 가능성이 좀 어렵게 그렇게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의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요. 수학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고 자연계에서 국어와 탐구 비중이 낮지 않은 그런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우리 친구가 동일 점수대에 비해서 영어를 2등급으로 잘 본 편입니다. 따라서 영어 반영을 많이 해주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게 되면 수학 때문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표준 점수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지원 가능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백분위 반영 대학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을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가 학생부 성적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감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 위주의 전형을 선택하지만 혹시라도 학생부 반영되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학과를 조금 조정해서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인문 계열이지만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유정호 선생님. 네. 교차 지원이 가능한 자연 계열 모집 단위 그리고 또 교차 지원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인문계 학생들이 이제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났는데요. 간단합니다. 일단은 각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통해 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 그 수능 반영 영역이 수학 가 또는 나 그리고 사탐 또는 과탐이라고 정리되어 있으면은 인문계 학생들도 자연계에 있는 학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은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 가라든가 과탐에다가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에서 자연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할 때에는 수학 가나
혹은 과탐액, 가산점이 몇 %까지 가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학으로 요 서울권에서 살펴보면은요, 숭실대 자연계 2라고 되어 있는 모든 학과가 다 안 되고 자연계 쪽에서 자연계 2로 분리된 학과라든가 가천대 자연계 2로 분리된 학과라든가 그다음에 가톨릭대의 몇 개 학과 그리고 한성대라든가 서경대라든가 이런 대학들 그리고 명지대 같은 데가 아마도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의할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영 방법입니다. 가산점이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건축이라든가 몇 개 학과를 도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수학 가의 10%, 과탐의 5% 가산점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시 상담 평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능시험 취득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받고요.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과 일치 또는 비슷한 경우에는 적정, 희망대학과 학과의 요구 성적보다 높으면 안정으로 받습니다. 자, 조미정 선생이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가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가톨릭대 등인데 희망대학 중에서 어떤 대학 살펴볼까요? 네, 우리 친구가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서 가군, 가천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전형을 2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일반 전형 1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가천대 산업경영공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은요, 13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은 6.62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100%입니다. 그리고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 국어 25%, 수학 30%, 영어 20%, 탐구는 한 과목만 20%, 그리고 한국사를 5% 반영하게 되고요. 수학 가형을 본 친구들은 7% 가산점을 주게 되고요. 과탐을 본 친구들도 5%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또 영어 2등급인 경우는 1등급 친구가 100점을 받게 되고요. 2등급인 학생은 95점을 받게 돼서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는 5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에 지원 가능한 성적들을 좀 살펴보면 100분위 3개 영역의 합이 257점 정도 되고요.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906.68점 정도가 지원 가능한 성적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천대의 일반 전형 1은 수학이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 친구보다 수학 가형에서 점수를 조금 더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7% 가산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위가 낮은 학생의 7%보다는 100분위가 높은 학생들의 7%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의 환산 점수는 779.76이니까 지원 가능한 906.68에 비하면 지금 126.92 정도가 부족해서 좀 지원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전년도에는 추가 합격자가 18명 정도 발생했고요. 평균 100분위가 88.14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 일반 전형 1, 즉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이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모집 단위를 이 산업경영공학과보다는 컴퓨터공학 쪽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추천 대학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조미정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조미정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시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의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일반 전형 2, 나군의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다군의 홍익대 세종캠퍼스 전자전기융합공학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추천대학 공개됐는데요. 가군의 가천대 컴퓨터공학 일반 전형 2 추천해 주셨네요. 이해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원 전형을 설명드렸는데 우리 친구는 이제 수학 때문에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했을 때는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방법이 좀 달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천대 컴퓨터공학부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요, 15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19.21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로 선발하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상위에 잘 본 거 3과목을 가지고 오는데요. 제일 성적이 좋은 과목의 40%를 반영해주고요. 차상위의 30%, 그리고 차차 상위의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학 가형에는 7%, 그리고 과탐에는 5%가 가산되고 영어 2등급은 95점입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살펴보면 100분이 268점으로 예상되고요. 환산 점수는 945.7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친구가 불리한 수학이 이 선택적 반영에서는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본 거 3개 순으로 선택하게 되면 탐구 하나, 잘 본 게 있습니다. 지구과학 1을 잘 봤고요. 그다음에 영어 2등급을 봐서 95점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국어 100분위가 85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자신에게 유리한 탐구와 영어, 국어 이 3가지를 가지고 40%, 30%, 30%가 반영되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2등급의 환산 점수 95, 그리고 최상위 반영률 40%까지 비율을 하게 되면 우리 친구의 점수가 905.90으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물론 지원 가능 점수에 비하면 약 30점 정도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가 합격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추가 합격이 12명 정도 발생했으니까요. 나군하고 다군의 전략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신다면 가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나군에는 순천향대 컴퓨터공학 추천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곳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군의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5대 1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100에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 방법 또한 여기도 선택적 반영인데요. 탐구 2과목을 20% 반영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 본 거 2개를 각각 40% 반영합니다. 따라서 가천대 일반 전형 2처럼 이 전형에서도 우리 학생은 탐구하고 국어, 영어가 반영이 되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40%씩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아주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원 가능한 100분위 같은 경우는 영어를 뺀 100분위 2개를 합혀보면 158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등급은 3등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상 우리 친구에게 유리한 국어와 영어 그리고 탐구 2과목 선택을 하게 돼서 환산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자기 점수는 지금 100분위 평균이 80이니까 2개 합하면 160점이라서 예상 가능한 158점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전년도에는 추가 합격자가 15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합격자들의 수능 최저 등급이 평균 3.5였고요. 100분위 평균은 81.9, 그리고 최저가 79.54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점수는 좀 지원 가능한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군의 홍익대 세종캠퍼스 전자전기융합공학에 추천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홍익대 전자전기융합공학부는 모집 인원이 24명이고요. 전년도에는 5.48대 1입니다. 수능 100이고 여기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앞에 대학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데요. 국어 16.67, 수학 가형이 33.3, 영어 16.67, 과탐 33.3입니다. 영어 1에서 2등급의 점수 차이는 5점 정도 발생하고요. 한국사는 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표준 점수상 지원 가능한 점수는 339점, 그리고
환산 점수는 64.24입니다. 수학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요. 우리 친구가 영어 2등급으로 동일한 점수대의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편에 속하고 또 과학 탐구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라서 점수가 좀 완화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우리 친구의 환산 점수는 64.68이어서 지원 가능한 점수보다는 0.44점 점수가 조금 남아서 소신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 최초 모집 인원이 24명이었고요. 수시 2월 인원은 1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추가 합격은 24명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2배수 정도까지가 추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추가 합격을 좀 기다려보면서 다군 전략을 짜볼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조미정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너무 낮아서 교차 지원해서 인문계 과를 우선 들어간 다음에 요즘 대학에서 복수 전공이나 융합 인재에서 이렇게 전과를 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은지 또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전과가 가능한 학부는요, 대학이 그때 그 과에 결혼이 생겼을 때 그걸 편입 또는 전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대학에 입학하시고 난 후에 아이가 전과를 해야 되는 타임에 어느 과가 비어 있는지 정보는 그때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차 지원이 되는 건 자연계 친구가 문과 쪽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수학 나형과 사탐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오늘 지원대학의 최종 모집과 경쟁률까지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추천 대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